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돈의 세계 경제, 2008년처럼 원달러 환율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 영상은 마켓 리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 자산, 주가, 환율, 유가, 달러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하고 해당 주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관심사인 WTI 유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유가는 러시아의 감산 거부로 인해서 최근에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그나마 10%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위기를 맞이해서 각국에서 여러 가지 부양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감면으로 유명하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근로소득세를 깎아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월급 받으면 항상 근로소득세를 떼잖아요. 그 일부를 깎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돈을 풀 건지 대단하네요. 그리고 어제 일본도 중소기업 등에 4,300억 엔, 즉 한국 돈으로 5조 가까이 지원하겠다고 긴급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독일도 이탈리아도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 부양책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있는 거 아시죠?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 차원에서 금리를 내리거나 양적 완화를 시행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것들은 다 정부 차원에서 재정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정부의 재정 정책이 잘 어우러져야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연준에서도 지금까지 스탠스를 조금 바꿨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연준은 틈만 나면 시중의 유동성을 축소시키려고 노력해왔어요. 시중에 너무 돈을 풀면은 과다한 버블이 생기기 때문에 레포 운영을 축소하면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축소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각으로 3월 9일 날 연준은 오는 12월까지 레포 운영 규모를 확대하겠다. 이 레포가 잘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제가 이 오른쪽 위에 링크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그거 잘 읽어보시면 조금 느낌이 오실 거라 봅니다. 어쨌든 연준의 기존의 돈풀기 축소, 그러니까 유동성 축소 기조를 조금 벗어나서 이제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미국 증시인데 나스닥 지수 차트가 되게 좋죠. 그러니까 전날 보면은 전날과 오늘이 차트가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전날은 흔히 말하는 영망치형, 그렇죠? 윗꼬리가 긴 영망치형이고 오늘은 망치형입니다. 아랫꼬리가 긴 망치형. 어느 게 좋을까요? 당연히 아랫꼬리가 긴 망치형이 좋은 패턴입니다. 전날 악재는 러시아 감산 때문에 이런 게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4.95% 상승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완벽하게 상승 전환이다, 하락 전환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완벽한 상승 전환을 위해서는 약간 좀 매물대가 두터운 여기 61선 위, 한 8,700 이 위쪽에 안착을 하면은 본격적인 상승 전환이다 라고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전까지는 좀 변동성 장세가 나오겠죠. 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 봅니다. 도대체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올랐을까요? 다음은 이제 S&P 500 지수에서 제가 등락률 상위 종목을 뽑아봤습니다. 보시면은 아메리칸 에어라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이런 기업들 보시면은 지금까지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있죠. 그 친구로 인해서 하락했던 항공사, 아니면은 러시아 감산 거부로 인해서 하락했던 에너지그룹, 이런 종목들이 주로 올랐고, 게다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 테크 관련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애플, 또 있죠? 엔비디아,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이런 테크 기업들 위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항상 요즘에 시장을 공략할 때는 테크 기업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반도체 단가는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달러 인덱스 차트가 매우 아름답죠. 갑자기 하락했다가 쫙 반등했습니다. 이러한 반등은 왜 그럴까요? 그 친구 악재가 다시 터졌을까요? 그래서 안전자산인 달러가 이렇게 올랐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아니면 연준의 적극적인 제스처 등등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살아날 수 있다,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것을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 달러라는 게 미국 화폐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반등한다는 것은 결국에 미국 화폐의 가치가 상승한다, 미국 화폐를 이용한 무언가 상승한다, 이런 것을 지금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반대편에 서 있는 금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이 꾸준히 하락할 것인가?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연준에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시적인 하락일 거라 보고 좀 하락이 진정되는 것을 지켜봐야겠죠. 매물대가 두터운 1640, 1630 요 정도 선에서 지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아주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마켓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영상의 주제인 원달러 환율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 1995년도부터 현재까지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 97년 말 IMF 때 원달러 환율이 1900, 2000까지 오른 적이 있었고 2008년 서프라임 때 원달러 환율이 1600까지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200 정도, 요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위기가 온다면 원달러 환율이 과거처럼 1500, 1600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 그렇죠, 아주 예전부터 작년 중반부터 정말로 위기가 걱정되면 달러가 아니라 금을 사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지금 강조를 드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죠?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과거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은 달러다, 달러를 사야 된다, 금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들의 의견도 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러파 입장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골드 이야기만 하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과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 기준으로 2007년 1월부터 2011년 말까지 미국 증시인 나스닥 지수, 한국 증시인 코스피 지수,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원달러 환율, 이 네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흔히들 아는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는 어떻게 왔는지 아주 간단히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1시간은 걸릴 테니까 요점만 설명드릴게요. 너무 짧게 했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건 아주 개인적인 생각인데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7년부터 달러 인덱스가 바닥을 쳤던 2008년 3월까지 이때를 첫 번째 단계로 정의할 수 있고 그 이유를 두 번째 위기 단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2000년 초반이 미국의 호황기였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물가도 상승했고요. 이런 식으로 주택가격, 물가 이런 것들이 상승하게 되면은 중앙은행에서는 이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자금을 조달할 때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이 집을 덜 사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받는 장기 채권 금리가 계속 하락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이 미국 채권을 꾸준히 매수하면서 채권 금리를 계속 떨어뜨리고 있던 거예요. 어쨌든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부동산을 삽니다. 그래서 은행은 사람들을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프라임 등급, 그 아래인 얼터너티브 A 등급, 가장 하위 단계인 서프라임 등급입니다. 이 서프라임 등급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정 수입도 없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동산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대출을 계속 해주게 됩니다. 흔히 여러분이 아시는 CDO 상품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서프라임 등급 사람들이 대출을 받았으면은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을까요? 잘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2006년도부터 이 서프라임 모기지 연체율 추이를 보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2007년 말, 2008년 초에 터졌다고 지금 알고 계시죠? 근데 실제로 이 모기지 연체율 추이는 11%, 13% 이런 식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초반 뉴스만 봐도 이 서프라임에 이미 위기가 터졌어요. 이미 폭탄, 위기, 파장, 폭락, 대출 뭐가 문제이냐, 위기냐, 몸살인다. 되게 부정적인 단어가 이미 나왔죠. 이때부터 위기가 터졌다고 보면 돼요. 참고로 우리나라 지금 대출 연체율은 0.3%, 0.5%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서프라임 위기가 터졌고 연준은 2007년 8월 달에 긴급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게 됩니다. 금리 인하를 하니까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하락하고, 그런데 원달러 환율은 생각보다 하락하지 않죠.
오히려 상승하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원달러 환율은 더욱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달러가 원화보다 강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점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비슷하죠? 최근에도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막 떨어지진 않고 1200 부근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를 볼게요. 이게 2007년 1월달부터 정리한 건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니까 나스닥 지수도 금리 인하빨로 반짝 오릅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달쯤에 고점을 형성하고 쭉 빠지게 되죠. 코스피 지수도 미국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프라임 위기가 터졌지만 생각보다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뭔가 지금과 비슷하죠? 위기가 터지긴 터졌는데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와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이를 봉합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2008년 9월 15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리먼 브라더스가 결국에는 파산했습니다. 원래는 바클레이즈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리먼 브라더스를 살까 말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둘 다 리먼 브라더스를 포기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포기하면서 리먼 브라더스는 결국 파산을 했고요. 리먼 브라더스 파산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는 거의 반토막이 났고 달러 인덱스는 미친 듯이 올랐고 원달러 환율도 그에 따라서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미국 정부의 핵심 심장이나 다름없는 투자은행이 파산했는데 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질까요? 항상 위기가 오면은 안전자산인 달러 인덱스가 오릅니다. 달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오르겠죠. 결과론적 이야기지만 결국에는 그때 당시 연준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연준의장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 믿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최근에 금리 인하, 위험자산 가격만 높여 라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금리 인하와 유동성 증가로 기준금리를 0에 가깝게 만드는 비용으로 위험자산 가격만 높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을 하는 데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파월 연준의장은 3월 3일 긴급 금리 인하를 통해서 0.5% 금리를 한번 내렸고 그리고 앞으로 금리를 0%까지 내릴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그냥 빨리 제로 금리로 가고 양적 완화까지 시행하면서 국채뿐만 아니라 회사채까지 다 사들이고 싶을 뿐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그 친구 악재, 러시아의 감산 거부 이런 사태로 위기가 온다 안 온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인 사실 전달을 할 뿐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미 여러 영상 그리고 라이브를 통해 말씀을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코스피 지수와 원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금리 인하 약발이 먹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3월 3일 날 파월 연준의장이 긴급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반짝 주가가 올랐어요. 2007년 당시에서도 몇 달간에 걸쳐서 신고가를 한번 경신했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짝 오르는 척하고 다시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양적 완화라는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만 해줘도 이게 엄청난 정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양적 완화라는 카드를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너네 했어? 아니야. 더 내놔. 양적 완화를 빨리 해줘.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카드가 생각보다 약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 2007, 2008 기준으로 1단계 위기다, 2단계 위기다, 아니면 1단계 위기 끝났다, 2단계 위기가 끝났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함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과거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 성대모사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008년과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2008년 양적 완화 이후에 세상의 돈은 무제한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터질 악재는 지금 다 터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추가 하락이 나오기 위해서는 미국 연준의 회사채 매입이 실패하거나 우리가 모르는 제3의 새로운 악재가 터져야 합니다. 과연 터질지 안 터질지 지켜보시죠.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악재가 터져가지고 이게 급등하길 원하고 그냥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자산을 들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인 악재가 없이 그냥 원달러 환율이 더 안정화되고 한국 증시가 반등하길 바라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아직 미국 연준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지표를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이힐드 채권 금리 스프레드입니다. 지금 미국이 이것 때문에 망하냐 마냐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이힐드 채권 금리란 부실한 회사채 금리에서 안전한 국고채 금리를 뺀 값입니다. 국고채 금리보다는 여러분은 부실한 회사채 금리를 지켜봐야 됩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미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글로벌 악재가 있으면은 이러한 부실한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하이힐드 채권 금리 상승을 유도합니다. 지금 보시면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꽤 올라와 있죠. 이게 내려가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아니죠. 위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이게 올라가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다음은 테드 스프레드입니다. 테드 스프레드는 리보 금리에서 국고채 금리를 뺀 값입니다. 리보 금리가 뭐냐면은 비교적 신용도가 높은 우량 은행들 간의 달러 조달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량해도 은행들 간의 달러 조달 금리이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보다는 금리가 높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테드 스프레드는 플러스 값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은 달러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리보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보 금리에서 국고채 금리를 뺀 테드 스프레드가 상승하는지 떨어지는지 이걸 잘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지표를 잘 체크해 보시고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가 그 친구 그리고 석유 파동 또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